와서 우리한테 부담을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재명이 시키지 않았다면 여기 나올 필요가 없어요. 예? 아니 우리는 보세요. 선생님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예, 공무원이시니까 신분을 좀 밝혀주세요. 전 민경욱 전 의원입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네, 이찬호고요. 예, 무슨 인천 선관위에서 좀 지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책은 어떻게 되세요? 인천 단기로 일하는 거예요. 단기직. 예, 단기로 와서 체증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무원은 아니시고. 예. 그래요? 여기 아니 똑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까? 가라고 하니까 왔죠 우리는. 가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서 체증을 해야 되니까 많이 오신다 그러니까. 체증은 뭐죠? 체증이 우리 범죄 행위입니까 여기가? 어떻게 하시는지 좀 보겠다고 그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범죄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 선생님 같이 이렇게 떡대도 좋은 분이 나와서 이렇게 하면 우리들이 잘 들어보세요. 공무원이 아니신지 뭔지 모르지만 지금 선관위에서 나오셨다 그러니까 선거법이 헌법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근데 여기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들이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아까 저기 목사님 얘기하는데 반말 띡띡하면서 얘기를 하시면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방송 되고 있다는 것만 아시고 예.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저걸 왜 자르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저걸 왜 자르는지 저도 몰라요. 예, 모른다는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모른다고 해서 자꾸 왜 그러냐고 자꾸 계시니까 아니라고 우리랑 상관없는 거라고요. 말씀드려도 해주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얼마나 많은 곳에서 집회가 있고 선거 관련된 모임이 있겠습니까? 근데 인천과 여기 보니까 그냥 배에도 여기 표찰 단 분들이 많이 계셔요. 여기 아까 여성분 사진 찍은 분들도 있고 이렇게 많이 나와서 할 필요가 뭐가 있죠? 아니 지금 많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처음에 보고 가는 건 많이 오신다고 들어가지고 많이 와도 그렇지. 많이 오시는 그러니까 누가 더 많아요? 지금 여기 우리 이거 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지금 같이 나온 분들이 많습니까? 저희 많이 오신다고 조금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탁을 하는데 여기에 우리 방해가 가만히 있으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크신 분이 와서 뭐 얘기하면 반발 틱틱하고 그러면 그게 잘못되는 거예요. 여기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어떤 단계로? 이렇게 생긴 사람들 여기 나오면 안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런 분이 반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안 돼. 당신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제가 외모가 좀 뭐라 하셨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 겁을 주면 안 된다고. 겁을 줘요. 겁을 먹고 있잖아요. 자, 저 선관위 분들은 한쪽으로 가세요. 여기 경찰들도 나온 모양인데 한쪽으로 가세요. 세상 막힌 걸 모르고 있는 모양이야. 자, 방해하지 마시고 우리한테 위압감을 주고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헌법 위반이에요. 헌법 위반. 헌법은 표현의 자유가 있어요.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 우리들이 다른 분들한테 부담 줄 것도 아니고 지금 이름이나 당 얘기하지 말라고 그거 체증하려고 지금 오셨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우리들도 체증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우리는 몇 시에 시작합니까?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이재명 후보의 사무실 앞에 와서 깜짝 놀란 게 있는데요. 저 나무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가만히 보시면 저 나무들이 전부 다 잘렸어요. 저 이유가 이재명 후보의 포스터를 가린다는 이유로 저 죄 없는 나무가 완전히 그 팔다리가 잘렸습니다. 그 옆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충성을 누가 하고 있을까요? 이게 부평의 구청장은 어느 당 소속일까요? 이건 자명합니다. 이거는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계시는 계양 주민들이 이 항의를 하고 그래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아마 다른 후보의 사무실 앞이라도 그랬을까요? 바로 옆에 저기 보시면 윤영선 의원의 사무실 옆에 있습니다. 그 앞에 나무는 어떤가요? 그 나무를 누가 잘랐어요? 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기는 그냥 놔뒀어요. 근데 옆에 불과 몇십 미터 떨어진 이곳, 여기 낯선 곳에 오신 이 사람, 이 사람의 포스터를 가린다는 이유로 이렇게 낙낙 크게 자랐던 나무가 팔다리가 다 잘렸습니다. 저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 여기 우리 우파에 계신 분들이 와서 그 앞에 용감하게 플래카드를 걸었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는 대장동 적폐 제대로 수사하라. 계양 주민들은 개, 돼지, 호구입니까? 니들이 시키면 도장 찍어야 해. 다음에 옆에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합시다. 다음에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도망왔을까? 등등. 김상진 아재가 저쪽에 차를 몰고 지금 6월 1일까지 이곳에 있으면서 범죄자가 이곳을 찾은 계양을 아마 잠깐 묵고 가는 여인 숙소쯤으로 알고 와 있는 정치인을 혼내주겠다고 6월 1일까지 이곳에 머물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김상진 아재, 상진 아재 차를 보시면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잠깐 들렸다 가는 여인 숙중으로 생각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내가 소개시켜 줄 곳이 있는데 장기 투숙을 해야 될 테니 국립호텔이 좋겠습니다. 국립호텔에 가면 삼시세끼 밥도 주고 좁긴 하지만 그 방도 있고 하니까 국립호텔에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빵하고 눌러주고 가시네요. 우리 운전기사분들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이쪽에 지금 아까 와 보니까 좀 저쪽에 지금 이제 뒤로 가 있지만 표차를 단 명패를 목에 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보였어요. 근데 한 사람이 건들건들거리면서 여기 지금 목사님들이신데 목사님들의 얘기하는 거를 반말로 틱틱하면서 이렇게 겁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여러 공무원들이 있는데 여러분, 공무원 중에 가장 콧대가 높은 사람들이 선관위 직원들이에요. 선관위 직원들은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저 사람은 정기직도 아니랍니다. 정규직도 아니고 단기로 온 사람들이고 이게 단기로 사람들을 고용한 사람들이라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에 가장 돈을 많이 쓰는 부처가 있다면 국방부쯤 되겠죠. 국방부는 무기를 사야 하니까 국방부 다음에 우리가 외교통상부 각국의 그 대사관을 갖고 있는 외교통상부쯤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외교통상부보다 훨씬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쓰는 사람들이 선관위 직원들이에요. 선관위 직원들은 매일 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거가 있는 해에 일을 해요. 선거가 매년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가 5년 만에 있고 지방선거가 4년 만에 있고 총선이 4년 만에 있습니다. 그때만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때만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쓰고 있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을 뽑는 선거에 자기네들이 관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와서 굉장히 뻣뻣해요. 권력을 자기네들이 탄생시킨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기 와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는데 저기 보세요. 뒤에 얼마나 큰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지. 제가 한마디 했더니 저 뒤로 다 몰려가서 있지만 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위압감을 주었습니다. 예? 위압감을 주었어요. 지금 저 사람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선관위와 관련된 공직선거법이 있지만 공직선거법 위에 있는 게 헌법입니다. 헌법은 우리로 하여금 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 다음에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수정헌법으로 이 표현의 자유를 따로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길 경우 중한헌법 위반의 사례로 엄하게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이 헌법은 법의 법이기 때문에 법 위에 있는 법이기 때문에 만약에 밑에 있는 공직선거법이 잘못됐다 무슨 말을 하지 말아라, 후보의 이름을 얘기하지 말아라, 당을 얘기하지 말아라, 그게 후보 비방법에 해당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이 표현의 자유를 막는 데까지 이르르면 안 되는 겁니다. 저 뭐라 그랬어? 저는 이제 계양의 사람들의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뭐가 잘못됐는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저기 지금 하나 가면서 뭐라고 하면서 갔는데 좌빨이 일로 와서 얘기해. 일로 와서 얘기하라고.
이리 와서 얘기하라고. 일로 와. 이거 와봐. 일로 오라니까. 할 말 있으면 왔어. 할 말 있으면. 뭐가 어떻다고? 당신한테 무슨 피해 줬어? 용기는 있는 사람이네요. 네. 핸드폰을 꺼내겠지. 왜 신고가 안 해? 아니 당신이 뭔데 여기 와서 진짜 하면서 똑똑한 양반이 왔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냐고. 그 사람 비꼬는 거지. 아니 그게 왜 비꼬다고 생각하니까 당신 여기 알아? 안면 있어? 아니 이 양반 우리 옛날에 그거 다 많이 바꾸다 똑똑한 이 양반이 양반이요. 이 양반이 당신하고 뭐 관계돼 있는 거 있냐고.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정치인은 다 관계돼 있는 거 아니야? 아, 벌렸으니까 말이 하냐 그걸? 그걸 지금 지나가면서 왜 남의 사람 모욕하고 가? 이게 보육이라고 생각하는 그 양반이 우리 웃기는 다 양반이 채팅하고 있어. 다 찍고 있어 너. 다 듣고서 이따가 봐. 무슨 소리를 이렇게 듣다 말씀하시는 게 놓고가. 잘못됐잖아요. 자, 제가 듣질 못했는데 뭐라고 그러시면서 지나신 거예요? 아 똑똑한 양반 오셨다고. 자,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그러면 됐지. 예, 아니. 그게 내가 잘못된 거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들이 이제 볼 때는 근데 욕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나도 65세나 된 사람이야? 예, 예. 여긴 80세들 되신 분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듣고 있어. 자, 이쪽에 이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아까 이제 우리들이 서 있는 걸 보고 지나가는 그 차에서 그 어떤 여성분이 욕을 하고 왔어요. 아니, 여기 버스에 계신 분은, 버스를 타신 그 기사분은 손을 흔들고 빵 하고 인사를 하고 왔고, 나머지 여기 이제 지나가는 분들이 이 민주당 이 사람 갑자기 여기를 찾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을 이제 거리의 분위기를 보면서 우리들이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좀 더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들이 모여 있고 앞에는 뭐 민주당 사람의 큰 얼굴이 이제 찍혀 있고, 다음에 이제 이 항의를 하기 위한 우파 사람들의 이제 데모대가 이쪽에 있고,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있으니까 복잡한 상황이겠죠. 이게 어느 상황인가 하고 보고 있을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보고 있을 텐데 분위기를 좀 파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저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 지금 뭐 호떡집에 불난 듯이 나와서 이제 바라보고 뭐 동향을 파악하고 그렇게 하고 있겠죠.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그 많은 인천과 계양에도 선관위 사무실이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이 왜 여기에 아까 보니까 한 10명쯤 모여 있어요. 10명이 여기까지 나올 필요가 뭐 있습니까? 얘기를 듣기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 이제 모일 것이다. 지금은 예상보다 적게 나온 건데 많은 사람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에 체증을 하러 왔다고 해요. 체증을 하러 왔다. 체증이라는 게 뭡니까? 저를 이번에 오늘 봤더니 영등포 경찰서에서 저를 이제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오라고 그러는 이유가 뭐냐? 이 부정선거, 그러니까 사전선거를 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것이 선거 방해죄다 해서 황교안, 민경욱 두 사람을 조사하겠다고 그렇게 고발장이 이제 접수가 돼서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사전 투표가 잘못됐다는 것은 이 각종 이 수치로 나와 있는 거예요. 다음에 이것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유리하고 우리에게는 불리합니다. 그런 게 숫자로 증명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우파의 정치인인데 우리에게 유리한 대로 투표를 하라고 제가 얘기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 얘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전 투표 말고, 사전 투표보다는 당일 투표를 하라고 사람들에게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고 뭐라고 한다면, 그러면 유리한 사전 투표를 하라고 얘기한 문재인 대통령은 당일 투표, 우리에게 유리한 당일 투표를 하지 말라고
한 죄로 똑같이 영등포 경찰서로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당연한 일이죠. 근데 그거를 죄라고 저를 불러서 나오라고 그런 겁니다. 여기에 플래카드가 또 걸려 있는데, 법인카드 도둑놈, 도둑년은 제대로 수사하라, 범죄자는 처벌받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약속이다. 약속이다 이랬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법인카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범죄 사실에 연루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처벌받는 것이 우리들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죄형 법정주의고 법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 인사는 이곳에 대통령이 떨어진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진 다음에 이곳을 찾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런 자기가 지은 범죄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이 국회의원이라는 지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 말고는 이 사람이 여기에 나올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지역구의 국회의원을 계속 했었다, 이것과는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국회의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다음에 그 행정만 했던 사람입니다. 성남시장 2번, 성남시장에 2번 연이어 연임이 됐고, 다음에 경기지사 해서 행정을 했던 사람이 인천에 갑자기 뛰어들었어요. 인천의 시장이 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인천의 이재명, 인천의 송영길이라는 사람이 서울시장으로 도망가고, 그 도망간 자리에 이재명이 전혀 연고가 없고, 당신 저 인천으로 좀 가보지 그래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내가 거길 왜 가느냐고 비웃었던 이자가 지금 계양에 와 있습니다. 시장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계양구청장으로 나온 것도 아니에요. 구의원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예? 대통령을 해서 떨어진 사람이 지금 자기가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재보궐선거에 출마를 한 겁니다. 재보궐선거에 이번에 당선이 돼도 2년밖에 하질 못해요. 2년 뒤엔 뭘 할까요? 또다시 계양을 위해서 여기 와서 일을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지요. 대통령 선거 나가겠다고 또 할 겁니다. 예, 그런 사람, 여기 계양을 잠시 쉬었다가는 여인숙증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장기 투숙이 필요할 테니까 국립호텔을 보내줍니다. 국립호텔에서 편안하게 긴 세월 자신의 죄값을 갚으면서 반성의 시기를 갖기를 바랍니다. 여기 윤영선 후보의 차들이 지금 유세차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윤형선 의원, 저쪽에 있는 윤형선 의원은 뻥 뚫린 계양, 서울 지하철 9호선 계양 연결, 인천 순환선 3호선, 또 아마 동양역 같은데, 동양역, 계양, 부천역, 신설해서 이제 와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서울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입니다. 의사, 속편한 의원이라는 내과 병원을 이곳에서 오랫동안 경영한 전문의입니다. 이런 분이 지역사회에 열심히 봉사를 했고, 다음에 지역에서 지역위원장, 여기가 험지죠. 우리 당의 입장에서 보면 험지인데, 험지에서 험지를 지키는 역할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이에요. 송영길과 싸우면서, 송영길과 거의 같은, 송영길과 같은 게 아니고 한 2살쯤 위시네. 송영길은 저하고 동갑이고, 아마 80이나 81학번, 61년생쯤 되실 겁니다. 이런 분이십니다. 이분이 처음에 지금까지 송영길과 함께 이제 싸워왔는데, 이런 분이 지역을 지키는 거예요. 지역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까지 경력 관리도 잘 해오셨고, 지역의 난제들, 지역의 수건 사업이 무엇인지 알고, 지역에 대한 꿈을 펼치실 수 있는, 지역 구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분, 이런 분들이 이곳에서 입후보를 해서 당선되고, 자신이 커온 이쪽 지역에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영선 의원의 입장에서는 이쪽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큰 영광이 될 거고요. 이 옆에 온 사람은 잠깐
자기의 그 안위를 위해서 처벌받지 않기 위한 방탄 갑옷으로서 국회의원의 지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사람을 여기 지나다니시는 이런 계양 구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이 계양 구민들께서는 이 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이번 선거를 어떻게 치러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생각, 자존심을 갖고 표를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참기 힘든 것이 바로 이 나무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나무 좀 보십시오. 나무가 팔다리가 다 잘렸습니다. 이 나무는 어떤 나무여야 하냐면 저런 나무들, 이런 나무들과 같이 이렇게 훌륭한 나무들이었어요. 저기 나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지 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여기에다가 포스터를 걸어놨다는 이유 하나로 나무는 팔다리가 다 잘렸습니다. 아니, 나무가 먼저 있었습니까? 아니면 저 건물이 먼저 있었습니까? 예? 나무가 먼저 있었습니까? 저 포스터가 먼저 있었습니까? 나무가 먼저 있었죠. 나무가. 예? 그러면 저게 보이지 않게 다른 곳에 포스터를 설치하든지 다른 곳에 사무실을 얻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누가 저런 특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런 특권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특권 없는 사회 만들자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대명천지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얘기했겠죠? 이거 잘라야 된다. 안 봐도 뻔해요. 이건 구청이나 시장에 관할 사항입니다. 구청장, 시장에 관할 사항이에요. 여기 구청장, 다음에 인천시장 다 민주당 사람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잘라버릴 테니까 하고 다 잘랐겠죠. 이게 국민들을 개, 돼지로 아는 이런 상황입니다. 만행이에요, 만행. 이 옆에 있는 이 윤형선 의원의 사무실이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앞에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지금 보는 플래카드 왼쪽에 있는 나무는 이쪽 민주당 후보의 포스터가 보이게 하기 위해 자른 거고, 그 윤형선 의원의 사무실의 앞을 보면 저 나무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왜 여기만 잘라야 됩니까? 왜 여기만 이렇게 잘라야 돼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 사람 일 시켰다가는 이런 부당한 일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박남춘이라는 사람, 예?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사람보다 나이도 많고 다음에 고시도 붙었고 정치 생활도 더 오래 한 사람이에요. 재선 의원 하다가 됐으니까. 근데도 이 사회주의 그쪽 조직에는 위아래가 나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이제 제가 들었는데, 그냥 그 앞에 조아리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지금 원희룡 의원의 부인이 정신과 의사입니다. 정신과 의사인 그 사람이 이재명 이 사람의 여러 가지 행태를 얘기를 하면서 언론에 나왔어요. 신문인가 아니 라디오인가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일을 하는 게 어떤 정신과 의사로서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했더니 그런 행동을 보면 그거는 사이코패스의 행동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게 뭐냐, 요즘에 돌아다니고 있는 두 가지 사진이 있어요. 하나는 음식점에서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자기가 연설을 하려고 거기에 서 있는 여자아이를 밀치는 거예요. 얼굴을 보지도 않습니다. 뭐라고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지도 않아요. 그냥 밀쳐버려요. 다음에 어제 오늘 돌아다니는 사진을 봤더니, 동영상을 봤더니 아이들이랑 같이 있는데 자기 얼굴이 가린다고 앞에서 막 서서 좋아하는 어린이의 머리를 3번이나 찍어 누릅니다. 일관돼 있어요. 다음에 김동연 지금 경기도지사로 나와 있는 그분이 민주당으로 가서 민주당에서 뭘 하겠다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사람하고 같이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를 할 때 그 집회에 자기와 경선을 같이 했던 정세균 전 총리가 왔습니다. 그 총리랑 한번 끌어안으려고 하는데
김동연 후보가 당시 후보는 아니었죠. 그 사람이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시선을 가로막았어요. 바깥에 있는 저 카메라 기자들하고 자기의 사이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하고 밀어버렸어요. 보지도 않고. 놀룩 밀치기. 옛날에 놀룩 패스가 보지도 않고 패스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농구를 하는 사람들이 패스를 하면서, 예, 감사합니다. 농구를 하면서 패스를 하면서 보지 않으니까 시선을 다른 데 주고 저 몰래 패스를 하는 고급 기술 가운데 하나죠. 근데 그거를 가방을 외국 갔다가 오는 김무성 의원이 당시에 마중을 나와 있던 자기의 보좌관에게 가방을 밀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노룩 패스를 하면서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그거는 죄도 아니에요. 근데 이자가 아이들의 머리를 3번이나 찍어 누르고 거기 서 있는 애를 그냥 밀치고 김동연을 다 밀치고 다음에 또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저기 벤치가 있는데 벤치에서 다들 어디 갔죠? 갔어요? 벤치에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신발을 신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했었죠. 신발을 신었다. 그러니까 이번에 신발을 안 신는 것까지 좋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 아무 말, 자기가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도 실례합니다 이런 말이 없이 그냥 신발을 벗고 올라가가지고 거기 있던 3명의 젊은이들이 깜짝 놀라서 자리를 비킨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행동이 일관돼 있습니다. 일관적이에요. 행동이 일관적이에요. 이거 저는 문외한이지만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인성이 없는 거예요. 노인성이에요. 인성이 없는 사람의 일관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